서울 한복판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떡집을 운영해온 68세 시어머니와 외국 유학파 패션 디자이너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명절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 두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정숙은 새벽 5시부터 떡집 앞에서 쌀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11월 말,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죠.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하는 그녀의 손은 30년 넘게 떡을 빚어온 세월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추운데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셔야 해요? 정숙의 둘째 아들 민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29살의 민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현이 결혼 후 분가한 뒤로는 민현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늦잠을 잘 수 있겠니? 정숙은 민현이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큰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성현이 결혼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는데 명절에 집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형이 이번에 형수님이랑 같이 온다고 했죠? 민현의 말에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유진과는 결혼식 때 잠깐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어요.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래, 드디어 우리 유진이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정숙은 유진을 우리 유진이라고 부르며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5살까지 결혼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던 성현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정숙은 정말 기뻤거든요. 유진이 외국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구나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정숙의 마음은 벌써 명절 준비로 바빠졌어요. 제사상에 올릴 떡부터 시작해서 유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준비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껏 준비해야겠다. 오후 2시쯤 떡집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송편과 인절미를 주문하러 오는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정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포장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죠. 사장님, 이번에 며느리분이 오신다면서요? 얼마나 기대되시겠어요? 단골 고객 김 여사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정숙이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나눴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성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후에 유진이랑 같이 갈게요. 제사 준비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우리 유진이 오는데 뭘. 정숙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재료들을 하나하나 직접 고르면서 정숙은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상상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 뭘 먹지? 고민하면서도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0년 넘게 혼자 꾸려온 가정에 새로운 가족이 합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숙은 밤늦도록 제사 음식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면서 내일은 정말 완벽한 명절이 될 거야라고 혼잣말했죠. 그녀는 이미 유진을 완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숙은 현관문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마친 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까지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왔습니다. 성현의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뒤로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었죠. 검은색 롱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정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 때와는 달리 화장도 진하고 전체적으로 차가운 인상을 주고 있었거든요. 어머 유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여기 앉아. 정숙은 며느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차를 내오면서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8개월 전 결혼식 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많이 바빴지? 성현이한테 들었는데 디자이너 일이 정말 힘들다던데.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바빴어요. 유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더욱 세심하게 챙기려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내일이 제사인데 우리 시아버지께 처음으로 며느리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구나. 정숙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현이 눈치를 채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사 말인데요.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응? 뭐가? 정숙은 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조상님께 절하고 음식 올리는 것 말이에요. 저희 집은 그런 걸 안 해서요. 유진의 말에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사를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 관점 자체가 생소했어요. 정숙에게 제사란 돌아가신 가족을 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정숙은 당황했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게요. 절은 안 하겠지만 음식 준비는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천천히 우리 방식에 적응하면 되니까.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자신들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정숙은 유진에게 부엌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유진아, 이리 와서 나물 좀 무쳐보자.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유진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가 요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야. 옆에서 보기만 해도 돼. 정숙은 계속 유진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걸 꼭 직접 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시켜도 되는데. 유진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사서 준비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음식점에서? 그럼 정성이 어디 있어? 정성이요? 음식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정숙에게는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예의였는데 유진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일로 보였거든요. 성현이 부엌으로 들어와서야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피곤해 보이니까 오늘은 쉬게 해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지. 정숙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족이 되려면이라는 표현이 마치 시험을 받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숙은 유진이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사 당일 아침 정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0여 년간 해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며느리가 함께 한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유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혼자서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했죠. 유진아, 일어났니? 아침 먹고 같이 준비하자. 오전 9시쯤 유진이 일어났을 때 정숙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네,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유진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복장은 여전히 정숙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짧은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음식 준비할 때는 편한 옷이 좋은데 혹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정숙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평상복이 제사 준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 저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래, 괜찮아. 조심하기만 하면 돼. 정숙은 며느리를 배려하며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유진에게 간단한 일들을 맡겼어요. 이건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나물이야. 간을 좀 봐줄래? 유진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나트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짜? 이 정도면 적당한데.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 좋아하시던 간으로 수십 년간 해온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표정을 보니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유진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시 만들어야 하나? 아니에요. 물로 헹궈서 염분을 좀 빼면 될 것 같아요. 유진이 나물을 물에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사 음식을 물에 헹군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11시쯤 제사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은 유진에게 제사상 차리는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이제 상 차리는 걸 알려줄게. 우리 집 방식이 있거든. 네, 말씀하세요. 유진은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생선은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놓고 과일은 홀수로 놓는 거야. 그리고 술잔은 이렇게. 어머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음식만 올리면 안 되나요? 유진의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해온 방식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유진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유진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죽은 사람한테 음식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가족의 전통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정오가 되어 제사 시간이 다가왔을 때 유진은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절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없거든요. 종교적인 행위? 이건 종교가 아니라 예의야.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해온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나가 거실로 향했어요. 정숙은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현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와 이렇게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오후 2시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숙은 유진이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기를 바라며 계속 권했어요. 유진아, 이 전은 어때? 우리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건데. 네, 맛있어요. 유진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며느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운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현이 고개를 돌리며 당황했어요. 누구지? 유진아, 엄마가 왔어.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진의 어머니 강미경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미경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미경이 정숙에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정숙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사돈댁. 갑자기 어떻게? 유진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요. 미경의 말에는 은근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에게 어제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냥 명절이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숙은 어색함을 감추며 미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자리에 앉지 않고 유진을 살펴봤어요. 유진아, 괜찮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유진이 말을 흐렸지만 미경은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제사 음식들과 어색한 분위기를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거든요. 사돈어른, 혹시 우리 유진이가 실례를 했나요? 미경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유진이가 뭘. 엄마, 괜찮다니까요. 그냥 가요. 유진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미경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딸의 표정과 분위기를 보며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사돈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진이는 제사 같은 걸 안 해본 아이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집도 그런 전통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경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하지 않는 집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자신이 유진을 무시했다는 말에 당황했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음식도 다시 만들라고 하고 절도 강요하고. 이게 며느리를 맞이하는 방식인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유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뿐인데 강요했다고 말하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돈댁, 그게 아니에요. 저는 유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가족이요? 가족이라면서 왜 이런 걸 강요해요? 이런 전통, 언제까지 여자가 짊어져야 하나요? 미경의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것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시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현이 급하게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우리 유진이가 거짓말했다는 뜻인가요? 미경은 사위에게도 날선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유진이를 배려하려고 하신 건데. 배려요? 자기 방식에 맞추라고 하는 게 배려인가요?
정숙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이었거든요. 사돈댁, 저는 정말. 사돈어른,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이런 낡은 전통에 맞춰 살도록 가르치지 못해서요. 미경의 말에는 강한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자신이 하는 일들이 낡은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미경은 유진을 데리고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유진아,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엄마 정말 괜찮다니까요. 유진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와 사돈댁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과 미경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식탁에 남겨진 제사 음식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하려던 마음이 완전히 거부당한 것 같았어요. 성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유진이랑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현의 표정에서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읽혔거든요. 유진이도 처음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현아. 정숙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유진이를 손님으로 대접한 적이 없어. 우리 가족으로 맞으려고 했던 거야. 성현은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입장도 이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서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민현이 도우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스스로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했네요. 정숙은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던 기억이 났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배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강요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일어난 것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어제 남은 떡을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것들이. 정숙은 떡을 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넘게 떡을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아침 8시쯤 성현이 내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정숙은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유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유진이가? 정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려서 미안하다고. 그럼 다음에는 달라질까? 정숙의 질문에 성현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유진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어머니, 유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다르다고? 유진이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식이 낯선 거예요. 성현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외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가족의 전통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성현아, 그럼 우리가 틀린 거야?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잘못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성현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성현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유진이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성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답이었어요. 며느리가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유진이도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성현의 말에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슬펐어요. 오전 10시쯤 떡집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명절은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볼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정숙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가정을 꾸려온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떡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날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와 사돈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며느리에게 잘못했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현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니, 형수 일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계시죠? 민현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거죠. 다르다고? 가족이 되는 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잖아. 정숙은 민현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정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현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과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성현은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에게 어머니의 의사를 전달했고 놀랍게도 유진도 만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는 정숙의 떡집이었습니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였죠. 유진이 떡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숙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명절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유진아, 앉아. 차 한잔 하자. 정숙은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차를 따르며 유진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유진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놀랐어요. 며느리가 사과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나야말로 미안해. 정숙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왜 미안하세요? 너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정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의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유진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너는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어? 정숙의 질문에 유진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진의 솔직한 대답에 정숙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성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유진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간섭하고 맞춰가는 건 줄 알았어요. 간섭이 아니야, 유진아.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며느리 역할을 강요한 게 아니야. 단지 우리가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길 바랐을 뿐이야. 정숙의 말에 유진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의 솔직한 고백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서로 원하는 것은 같았던 거죠. 유진의 고백을 들은 정숙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 결국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유진아, 그럼 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 정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항상 평가받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시어머니와 잘 지내냐, 집안일은 잘하냐, 재산은 어떻게 지내냐.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유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도 자꾸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어서. 아이고, 그랬구나. 정숙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유진에게는 시험받는 기분이었던 거죠. 저도 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방식과 너무 달랐거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봤어요. 유진아, 나도 내게 미안한 마음이 커. 정숙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방식에 맞춰주길 바랐어. 그게 가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너는 너만의 방식이 있는데 말이야. 정숙의 말에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정숙은 한참 생각해 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가족이 된다는 건 똑같아지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거지. 서로 다르지만 함께요? 그래. 내가 제사를 안 지내고 싶으면 안 지내도 돼. 대신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옆에만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숙의 말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요? 저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응.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유진은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 방식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모르는 거였어요. 알아. 너도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숙도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유진아, 내 어머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어머니, 저희 엄마는 원래 좀 직설적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유진이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정숙은 사돈댁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 엄마 마음은 다 똑같지. 자식 걱정하는 마음 말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유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 어머니. 유진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성현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 정숙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떡집을 나서면서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갈게요. 성현의 전화를 받으며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되지 않았어요. 유진과의 진솔한 대화 이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거든요. 오후 2시쯤 유진과 성현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유진의 표정이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어요. 어머, 고마워. 뭔데? 제가 디자인한 손수건이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유진이 건넨 선물을 열어보니 정말 예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무늬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유진이가 이런 솜씨가 있었구나. 정숙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자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럼 같이 해보자. 정숙은 유진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요하지 않고 유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맡겼어요. 유진아, 이 나물 무치는 거 한번 해볼래? 어렵지 않아. 네,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진은 진지하게 정숙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숙이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머, 잘하네. 진짜 손맛이 있어. 정숙의 칭찬에 유진은 신이 났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 떡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 우리 떡집 비법이야. 가르쳐 줄까? 정말요? 배우고 싶어요. 유진의 적극적인 모습에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의 방식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일 이야기를, 정숙은 떡집 운영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 떡집 일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가 제일 기뻐. 정숙의 말에 유진은 시어머니의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한 떡집 사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언제 떡 만드는 거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제가 디자인 감각이 있으니까 예쁜 떡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제안에 정숙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제사 시간이 되자 정숙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편한 대로 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어머니, 저도 함께 있을게요. 절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할게요. 유진은 제사상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의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마친 후 식사 시간, 유진은 자신이 도운 음식들을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나물은 제가 무쳤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와, 형수 대단한데? 맛있어요. 미년의 칭찬에 유진은 뿌듯해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여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진아, 다음에는 떡도 같이 만들어 보자. 내 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새로운 떡을 개발해 보는 거야. 정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긴 것이 기뻤어요. 저녁이 되어 유진과 성현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더 즐거웠어.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에 떡집에 놀러와. 떡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네, 꼭 갈게요. 어머니표 떡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제 진짜 며느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유진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정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떡집 부엌에서 반죽을 치며 정숙은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 말이에요.